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중출장소 허윤강입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구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영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중출장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현준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이은경 세무과장입니다. 허명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네, 안중출장소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서 민원 총무과 소감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조 현장 중심 소통 공감 행정 강화입니다. 서부지역 개발 가속화, 사업 다양화에 따른 주민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현장 행정 추진 및 소통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읍면별, 기능별 단체 및 주민과의 간담회를 수시 실시하여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고, 현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내외 소통 강화를 위해 주 1회 과음연장 업무 공유 토론회를 운영하여 현안 파악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서부지역 대표 축제인 제2회 평택해양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 중심 소통 행정을 지속 추진하여 시정 현황 진행 상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주민께 설명하고 주민 의견 수렴 매개 역할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5조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 바닥, 건물 유벽 및 유리창, 냉난방기 청소를 상반기에 1회 실시하였고, 청사 주변 제초 작업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관리로 출장소를 찾는 민원인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관암 노후된 우레탄을 교체하고 우기철 누수 시설물에 대한 적기 방수 공사와 청사 주차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정비를 통해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6조 시민 만족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시민 편의 종합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실 내 구인 구직, 문화 공연, 교육 강의 등 시민 편익을 위한 정보를 상시 안내하고 있으며, 월별 민원 처리 현황 점검을 통해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민원 처리 기한 만료 예고제, 직원 친절 교육 실시 등 다양한 민원 요구에 신속하고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여권 민원 서비스를 위해 여권 등기 우편 교부제와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주 1회 야간 여권 민원 창구를 운영해서 시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입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 시 현장 중심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 부담금 조기 납부 안내 및 납부기일 만료 예고제,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 행위 모니터링 강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의심제에 대한 정밀 조사와 적극적인 행정 조치 등을 통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조 측량 기준점 관리를 통한 신뢰받는 지적 측량 성과 관리입니다. 지적 측량이 기초가 되는 측량 기준점 관리를 통해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여 신뢰받는 지적 측량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안중출장소에서는 지적 삼각점 5점, 지적 삼각 고주점 411점, 지적 도근점 4,431점 등 총 4,847점이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총 기준점 중 2,425점에 대한 일제 조사 결과 301점이 망실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망실된 기준점 중 재설치가 가능한 기준점 선별로 재설치 및 신규 설치하여 기준점 총 216점에 대한 성과 검사 및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신규 설치 기준점을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에 신속 등록해서 정확한 지적 측량 성과가 유지되도록 기준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조 공정과세 추진 및 수요자 중심 세정 운영입니다. 안중출장소 금년도 징수 전망액은 3,296억 원이며 8월 말 기준 2,357억 원을 부과하여 2,105억 원을 징수, 전망액 대비 64%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정기분 세목으로 상반기 등록 면허세 2억 6,900만 원, 자동차세 50억 3천만 원 및 하반기 재산세 746억 9,600만 원을 부과하고 비과세 감면 등 누락세원 62건을 발굴하여 20억 8,9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자동차세 선납 신청 19,548건에 대해 2억 3천만 원의 자동차세 공제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목표액 121억 원 대비 39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여 39,964건에 대해 18억 원을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향후 철저한 자료 정비를 통한 정확한 부과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인터넷 및 모바일 간편 납부 등 편리한 납부 시스템 제공, 마을 세무사 제도 운영 및 과세 전 사전 납부 예고 등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 다양하고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 추진입니다. 전년도 2월 체납액 중 73억 원을 정리 목표로 설정하여 8월 말 기준 누적 가산금 포함 2월 체납액 219억 원 중 67억 원을 정리하였으며 연말까지 목표액을 달성은 물론 2월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서 납부 안내문 발송, 책임 징수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동산 차량, 그다음에 채권 등 압류 처분 21,685건, 체납 처분에 대한 사전 예고 12,350건 등 신속한 채권 확보 및 실효성 있는 행정체제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체납기동팀 연계 공조로 고액 상습 체납제에 대한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지능적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 공매를 통해 신속한 채권 확보 등 체납자 특성에 따른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주민 및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길막골 행사인 국수잔치, 유치원 초등학생 사생대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마케팅 행사 및 특색 사업을 추진하여 안중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방, 전기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시장 내 시설물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안중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우리 동네 단골시장 톡 채널을 적극 활용해서 안중시장 홍보 및 단골 손님 확보에 집중하고 다양한 마케팅 행사로 안중시장 활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적법한 농지 전용 허가 및 농산물 판매 추진입니다. 서부지역 농가는 6,349호이며 경지 면적은 9,349.7헥타르로 평택시 전체 농지의 50호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적법한 농지 관리 및 지역 내 우수농산물 판매, 농가 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농지의 적법한 전용 허가와 전용 취소지에 대한 행정 지도로 농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지역 내 우수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설, 추석 명절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수시로 제철 농산물의 홍보 및 판매를 지원하여
지역 농업인의 소득 형상 및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조 기업 여건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서부 지역에서는 개별 입지 공장 774개, 산업단지 공장 415개, 총 1,189개의 업체가 운영 중입니다. 상반기에는 창업 기업의 부담금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등 맞춤형 행정 지원을 통해 기업 활성화를 도왔고 폐업 및 이전 업체를 정리하여 등록 공장 현황을 최신화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장 설립 신청 단계에서의 사전 검토를 통해서 사업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행정으로 기업 설립의 편리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6조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건전한 문화환경 조성입니다. 서부지역 공공체육시설은 서평택 실력수영장, 안중체육관 등 27개소이며 문화유통업 및 체육시설업은 370개소입니다.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및 제초작업 등 시설물 유지 보수 및 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게임 제공업소 및 노래 연습장을 들여 수시 점검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문화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폐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안중출장소 건립 착공했죠? 아직 착공은 안 했고요. 16일자로 낙찰자가 일단 결정이 됩니다. 16일자로요? 네. 원래 올 초에 착공 계획이었잖아요. 조금씩 이제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 요구 사항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늦어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낙찰자 선정됐으면 올 연말에는 착공, 네, 연말에 착공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언제쯤 준공입니까? 26년도 말 정도에 이렇게 26년 말. 준공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 지금 기존 출장소 그 활용 계획 같은 건 계획하셨어요? 아직 뭐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일단 보건소가 들어오는 걸로 보건소가 하고 그러는데 네. 지금 이제 서부문예관이 이제 아무래도 저희들이 부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이제 좀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서부문예관을 그 화양직으로 이전하는 문제도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저 주민들께서 조금 이제 안중 주민들께서 이전하는 그 일부들이 조금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해서 충분하게 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청사가 기존 청사가 좀 노후화돼 가지고 나중에 하게 되면 뭐 리모델링을 하든지 그렇게 돼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뭐 재건축을 하든가 재건축을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 공공건축이 계속 이렇게 딜레이되고 이게 계획보다 뭐 예산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계획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 서비스에서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민원 접수 처리 실적 이게 지금 8월까지 18,581건 접수돼서 뭐 단순, 복합, 고충, 직결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단순은 그냥 단순 업무 뭐 이런 얘기. 이제 그 민원들이 보면은요 단순 같은 경우는 이제 접수돼가지고 즉시 처리나 이런 즉시 것들이 뭐 이제 조금씩 이제 시간이 뭐 3일을 잡아먹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단순 민원을 얘기를 하는 거고 복합 같은 경우는 접수가 되면 타 부서에 전부 협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네. 그런 사항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고충은 말 그대로 이제 시민들이 뭐 이제 그 뭐 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도로 같은 게 민원이 있다 그러면 고충 민원 같은 거 내는 게 있습니다. 다수 민원 같은 거 그런 거를 말씀하고요. 그다음에 직결 민원은 우리 주민등록 같은 거, 주민등록, 예, 처리, 그런 업무 등 처리. 초본 네. 같은 거 떼고 그러는 거를 그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표시한 거고. 네.
그 고충 민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뭐 또 어디 딴 데로 또 이관이 되나요? 뭐 이제 해당 부서마다 다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출해서 처리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접수해가지고 또 해당 부서에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지금 목표액 대비 이제 징수액 100% 징수를 못하는 거로 좀 계획 전망을 하신 것 같아요. 아, 예. 징수 목표액은 이제 3,339억이었는데요. 저희가 23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99.7%를 징수했습니다. 근데 최초 전망액 대비 한 1% 정도 감소한 3,296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 보니까 해마다 그 목표액은 초과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죠? 예, 근데 요즘 거- 이제 예, 예. 워낙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예.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 체납액도 이렇게 정리한. 체납액이 이런 실적들 보면 지금 저 뭐야 송출도 그렇고 이런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예, 체납 관리. 직원들하고 예, 함께 열심히 체납 징수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 뭐 이런 것들 예, 압류하고 예. 이런 거. 그러니까 압류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점을 놓치면 저희가 바로 징수로 그 징수할 수 있는 담재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요. 그때 빠르게 압류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요즘 좀 어렵고 하니까 이 세정과랑 징수팀 이쪽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시는 것 예, 같습니다. 부시장님께 징수 보고회도 하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체납 기동팀도 그 연계해서 같이 예, 예. 하고 현장 활동도 하고 예, 계시죠? 그래서 6월 달에 체납 본청하고 연계해가지고요. 예, 예. 저희가 한 7억 8천 정도 징수한 게 있습니다. 안출 관할에서 7억 네네. 8천 정도. 네. 좀 어려운 시기니까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지역경제과 체육시설 이쪽도 아까 송출 쪽 그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이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그래가지고 이쪽도 네. 마찬가지인가요? 저희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유지보수 비용 전체 얼마나 되죠? 저희가 올해 예산이 한 12억 정도? 10여? 예. 인건비가 한 7억 정도 되고. 거기서 인건비가 7억이고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한 5억 정도 되는 거네요. 예. 지금 뭐 송출에도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영 의원입니다. 예. 뭐이 송탄 출장소하고 뭐 같이 안중 출장소도 뭐 지역 특성상 뭐 이 저희 본청에서 뭐 이 중복된 일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 서부 쪽에 중점적으로 그 행정구역에 맞춰서 이제 민원 서비스를 하는 출장소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민원 총무과 이렇게 이 업무 이 책자를 별개로 이 우리 홈페이지에 이렇게 있는 거 보면 거기 이제 민원 총무과의 이 업무 분장의 내용을 보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시장 지시사항 처리 이렇게도 돼 있어요. 그게 좀 맞나요? 여기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내역이 뭐예요? 그 업무 분장상 예, 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실질적으로 출장소에서 뭐 대통령님이나 뭐 그 장관님 지시사항 같은 것이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내려오는 건 아니고 이제 예. 본청을 통해서 이 전파를 되는 거기 때문에 관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굳이 뭐 이게 굳이 여기 업무 처리 부서 여기 나와 있을 필요가 있나 좀 한번 보다가 좀 제가 이제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 민원 총무과의 뭐 이 지금 오늘 이 업무 보고 내역 보면 뭐 나머지 뭐 다 대동소이하고 일단은 똑같은 업무인 것 같고 중복적이라 단 한 가지 이제 제가 이 민원 총무과에 이 8페이지 보면 측량 기준점 관리를 통한 신뢰받는 지적 측량 성과 관리라고 있습니다.
저희 저기 산건이 쪽에 보면은 토지 정보과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 업무가 아닌가요? 이게 혹시 저는 좀 이 업무가 왜 여기에 본청 토지정보과 업무랑 예, 예. 저희 출장소의 이 지금 지적팀 업무랑 같습니다. 아, 갔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이 송탄 출장소도 똑같은 업무를 지금 하겠네요, 이거요? 네, 여기만 같습- 하는 게 네, 아니고, 같습니다. 다 전 권역을 다 똑같이 한다, 그렇죠? 동시에 이제 이 서부 쪽의 권역은 835만 원 요거를 좀 이 예산을 세워서 그쪽 이 서부 쪽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지적 상갑점하고 지적 상갑 보조점하고 이제 도근점, 지적 도구점 같은 경우는 이제 요새 저도 이제 많이 민원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워낙 개발이 많다 보니까 이제 경계 보건 측량하고 경계 현황 측량이나 뭐 이런 걸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LX를 이제 LX에다가 문의해서 많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적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안 맞는 이유가 이제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하는 지적 삼각점이나 지적 삼각 보조점하고 도근점을 갖고 위성으로 해서 그쪽에서 좁혀 들어와 가지고 아마 측량을 해서 경계점을 복원하는 건데 이 거기에서 나와 있는 팀이 바뀔 때마다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경계 분쟁이 생기고 아마 이제 이 본청도 많이 그것 때문에 뭐 건축 허가과든 여기 또 개발행위 담당 쪽 부서든 이런 게 많이 생기는데 이게 LX하고 우리 이쪽 이거 복원 이거 관련돼 가지고 다시 망실된 거나 뭐 이런 거 같은 거 할 때 이게 정확하게 안 돼서 이게 책임 소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 우리 이거 시에서 만약 이걸 했을 경우에 이게 나중에 이게 안 맞거나 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이 지금 도금점 관리 자체는 이제 저희가 그 출장소에서 하는 건데 예. 이게 이제 망실되거나 뭐 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저희가 이제 매년 그 조사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전체 도금점 중에서 약 50% 정도를 금년도에 조사를 한 거고 내년도에도 그 50%를 계속 조사를 해나가면 그러니까 매년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기준점이 정확해야만 이 측량에 대한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보고를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LX에다가 위탁을 줘서 현장을 보고 다 확인한 후에 검증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임 소재는 저희 시가 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우려돼서 제가 이제 뭐 이 업무를 좀 하신다고 하니까 더 철저하게 해서 뭐 오류가 안 생기게 해서 이제 이 망실된 거를 뭐 잘 설치해가지고 나중에 민원을 최소한 뭐 사전 예방을 하는 거를 뭐 당연히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궁금점이 좀 있어서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예. 일단 뭐 이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뭐 다른 뭐 지역 경제과도 마찬가지고 뭐 전통시장이든 농지 전용 허가든 뭐 지역 경제 활성화, 체육시설 유지 관리 뭐 다 대동소이하네요. 이 송출하고 그 관련돼서 저희가 한번 다뤘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잘 업무를 올해 이제 거의 마무리가 4, 4분기라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잘 추진해서 집행을 다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오늘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그럼 제가 한 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4페이지에 보면 제2의 평택 해양 페스티벌이 이제 개최가 됐네요. 올해 5월 11일 날 해군 이함대 일원하고 참여인이 10,000명이 이렇게 참여를 했다고 했는데 요거에 대한 간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평택 해양 페스티벌은 이제 올해 2회째 작년에 1회 했고 예. 금년도에 저희가 그 준비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좀 작년보다 좀 다른 점은 평택항 그 축제랑 같이 동시에 병행을 해서 저희가 기존에 그 작년에 그 부스를 만든 것보다도 한 32여 개 부스를 더 추가로 해서 참여한 시민들께서 그 다양한 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스를 운영을 했고요. 특히 올해는 이제 그 주차장 문제가 작년에 이제
그 교통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돼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 부대 안에 자체 그 임시 주차장을 약 한 3,500대 확보를 했고 작년에 1,000대밖에 안 됐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일단 주차 문제를 일부 해소를 했고 그리고 출입하고 이제 출입하는 이제 그 출입구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문 하나만 저희가 활용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문까지 개방을 하는 쪽으로 확대를 했고 그리고 정문의 그 입구도 이제 차선이 이제 4차로로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가변차로로 해서 차량이 집중적으로 몰릴 때에는 들어가는 시간대를 좀 가변차를 확보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니까 이 시민들의 불편을 많이 최소화시켰다. 다만 이제 저희가 올해 행사를 할 때 날씨가 약간 그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날씨여서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인원이 많이 오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10,000명이라고 하는 상당한 그 시민들께서 참여를 해주셨고 더욱이 저희가 그 잘 치러낸 것은 그런 바람도 불고 비가 오는 과정 중에서도 안전사고 한 건이 없이 잘 마무리가 돼서 그것이 가장 저희한테는 큰 보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그 행사 개최 장소가 해군 이함대 안에 있는 그 행사장에서 하신 건가요? 어디서 하신 거예요? 개최는? 네, 부대 안에서 행사를 한 안에서? 겁니다. 그럼 저기 해군 이함대 장병들과 같이 함께 페스티벌을 진행하는 건가요? 거기에 이제 뭐 군악 퍼레이드 예, 그 전에는 막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함께 그렇게 개최하나요? 예, 올해도 지금 그 해군 군악대나 해병대 그 의장대라든가 예. 그 다 계획을 했었는데 예. 올해는 그게 이제 비가 갑자기 1시 반쯤에 쏟아지는 바람에 그런 의장대나 이런 시범 행사는 이제 실시를 못했고 다른 프로그램들은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예산은 얼마 정도가 투여된 축제인가요? 올해 2억 9,500 소요됐습니다. 2억 9,500만 예. 원. 전에 그러면 이게 궁금한 사항이 전에는 저기 5월 5일 날 전에 이 행사가 개최하기 전에 한 15년 뭐 20년 전에는 5월 5일 날 어린이날 여기를 개방해서 해양 페스티벌식으로 이제 해군 이함대에서 열어줬었어요. 부대도 개방하고 그리고 함선 그 배에 있는 군함 같은 것도 저기 탑승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제공도 했는데 요 행사 때는 어떻게 그런 거는 진행이 됐는지요? 지금 그 전에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로 이제 아마 해군 이함대에서 자체 행사를 자체, 소규모적으로 했었는데 예. 그것을 5월 달에 축제를 저희가 하는 이유가 그거를 포함시켜서 포함시켜서. 전체를 개방하는 쪽으로 해서 이제 지금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그 독도함 함선 승선이라던가 승선 해봤죠. 예. 혹은 더 이제 지휘선이라고 해서 그런 보트를 타고 바다를 이렇게 이제 도는 순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던 건데 그런 것은 올해 이제 그 일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 외부로 나가는 행사들은 이제 못했고 실질적으로 주로 이제 그 부스 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공연 행사 이거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글쎄요, 이게 우리 서부 지역은 해군 이함대의 그 해군 군악대라든가 이런 거 같이 참여를 해서 행사를 치르면 굉장히 행사가 더 유익하고 그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그 전에는 많이 와서 같이 참여 해주고 해서 저희들은 그때 독도함도 한번 타보고 거기에 을지문덕 함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것도 개방을 해서 그런 데도 타서 그 해군 장병들이 다 설명하는 기회도 이렇게 주었는데 아이들 교육적으로나 먼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그 축제가 굉장히 좋은 반응을 많이 얻었고 우리 앞으로 차후에 이게 예산이 뭐 2억 9,500 정도 한 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앞으로 평택항하고 평택 이함대하고 평택 서부 지역 시민과 평택호 관광 단지 개발하고 하면 평택 시민은 물론이고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여기를 탐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해군 이함대가 내려올 때 진해 군항제 마냥 우리 평택시에도 군항제 비슷하게 해보자 해가지고 전에 뭐
벚꽃나무도 한 민선 초기 그 시장님 때는 벚꽃나무도 한 20만 그루 심은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하는데 이게 좀 침체되어 있었는데 안중 출장소와 함께 서부지역관계 해군 이함대가 앞으로 이런 행사를 개최함에 더 규모 있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다양하게 홍보 활동도 하면서 하면 평택시의 그 유일 그 축제로도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이런 축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다양하게 저희들이 이제 벤치마킹 같은 거 통해 가지고 예. 올해보다 더 좋은 행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해군하고 이렇게 협력해 가지고 뭐 평택시 대표 축제가 아닌 우리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될 수 글쎄요, 있도록 그게, 예, 예.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중 출장소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미래도시전략국 소통홍보관 감사관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평택시의 임시의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